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넣으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다음 주면 벌써 좀 추석인데요. 네. 올 추석이 예년보다 좀 빠르잖아요. 올해처럼 이렇게 이른 추석에는요, 포도와 복숭아의 구매가 늘고요. 사과와 배 같은 경우에는 급증 후에 정체를 겪는 흐름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농촌진흥청이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 농식품 구매 자료와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2011, 2014, 2016년처럼 추석이 9월 셋째 주 이전에 찾아온 경우는요. 평소와 비교했을 때 추석 전 가구당 구입액이 멜론은 97%, 복숭아는 174%, 포도는 14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반면 사과와 배는 추석 이전에 구매가 급증한 뒤에 소비가 감소하거나 또 정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사과와 배는 추석 뒤 물량 조절 등 출하 전략이 필요하고요. 당도와 덜 익음에 대한 우려가 높았기 때문에 맛과 품질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거라고 하네요. 네, 오늘이 바로 본격적인 추석 성수기에 돌입한 주죠. 네. 자,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분위기가 무척 궁금한데요. 어떤 분위기인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팟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가락동은요 본격적인 추석 성수기를 맞이했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지금 역체류 경매가 한창 펼쳐지고 있는 채소 경매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를 해봐도요 확연하게 각 품목별로 양이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명절을 앞둔 첫 월요일. 분위기는 좀 어땠을까? 우리 경매사님과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잠시 모실게요. 네. 와, 이번 주부터 이제 가락동은요 본격적인 이제 추석 맞이로 이제 바쁜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될 텐데요. 경매사님도 굉장히 바빠지는 그런 주간인 거죠? 그렇죠. 본격적인 그 출하 성수기입니다 지금이. 네, 맞습니다. 출하 성수기를 맞이한 만큼 오늘 눈에 띄게 좀 가락동에 늘어난 품목들 어떤 품목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제가 맡고 있는 애호박 같은 경우가 좀 늘고 있고, 그다음에 고추, 그다음에 버섯에 추석 때 많이 쓰이는 버섯 같은 것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이제 짚어주신 게 이제 명절에 주로 쓰이는 그런 이제 성수품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경매사님 어떤가요? 지금 뭐 우리가 채소 경매장에 있지만은 명절을 맞이하는 뭐 성수 주간이라 할지라도 채소는 아직까지 그런 큰 흐름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분위기는 어때요? 좀 작년하고 차이를 보이는 게 사실인 거죠? 그렇죠. 뭐 지난주 대비해서 매기가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전년에 대비해 보면 좀 아직까지는 좀 약간 좀 낮은 편입니다. 네, 아직까지 낮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폭염이 지속되면서 추석에 반입되는 이제 반입 물량들이 좀 현저히 좀 양이 줄어드는 그런 해였어요. 양이 조금 비쌌죠. 올해는 좀 어땠어요? 좀 상황이 많이 좀 좋아졌죠? 지난해보다는 낫습니다. 아무래도 그 반입량 같은 건 지난해보다 좀 늘었고, 다만 이제 생육 기간에 그 고온이고 좀 비도 좀 많이 오고 뭐 흐리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좀 안 좋은 건 있는데 그래도 좀 전년보다는 낫습니다. 네, 작년보다
최초보다는 반입량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락동에 전해지는 이런 채소에 대한 양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추석에 대한 느낌보다는 지난주보다는 양은 늘어난 부분이고요. 사실 채소보다는 명절하면 또 과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번 주 좀 어떤 과일들이 좀 많이 눈에 띄게 늘어났을까요? 그 명절 때는 원래 사과배가 출하 성수기거든요. 아무래도 사과배가 이제 많이 늘겠죠. 다만 이제 그 복숭아나 포도 같은 것도 매기는 좋다고 합니다. 그 추석 선물로 쓰려고 하니까 뭐 그래서 과일은 아마 전반적으로 좋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복숭아가 상에 올리진 않지만요. 지금 사실 명절 선물로 포도와 복숭아가 좀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각 이제 공판장별로 이제 청과 쪽은 지금 포도와 복숭아가 꽤 많은 양이 반입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잠시 후에 이제 애호박 소식 준비해 주실 건데 그렇죠.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이따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앞서 지금 명절 첫날 좀 짚어본 결과 채소보다는 과일 쪽의 분위기가 제대로 정말 명절 분위기의 흐름을 타고 있고요. 저는 잠시 후에 경매사님과 애호박 경매 상황 준비되는 대로 다시 여러분 연결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락동에서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잠시 후에 생생한 경매 상황 또 전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목할 농산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애호박과 포도에 대해서 시세 점검해 볼 거고요. 그리고 추석 대비 축산물 수급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도록 하죠. 과일 2,885톤, 과일과채 1,598톤, 일반 채소 5,931톤 들어왔습니다. 총 1,415톤 반입됐고요. 전일과 비교했을 때 2,553톤 더 증가한 반입 물량이 되겠습니다. 배추 812.2톤 반입됐네요. 전일 682.4톤 반입됐었고요. 전일보다 물량은 한 129.8톤 더 늘었습니다. 쌈배추 1kg 상품 기준 평균가 6,524원, 최고가 6,700원, 최저가는 6,2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일 5,326원이었는데 오늘은 6,5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1,198원 더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보면요. 약간의 등하락이 좀 있었네요. 8월 30일, 8월 말일 때 13,825원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8월 마지막 날이죠. 8월 31일 5,326원까지도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근데 그 이후부터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오늘 가격 6,524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다음은 미나리입니다. 45.76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39.29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6.4톤 정도 더 증가했네요. 미나리 4kg 상품 기준 평균가 2319원입니다. 최고가 22,000원, 최저가는 19,0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전일 18,428원이었는데 오늘은 2319원까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1,891원 상승하면서 오늘 평균가 2319원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좀 보면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조금씩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월 28일 12,381원을 기록한 이후부터 소폭이지만 조금씩 올랐고 또 8월 30일 기점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도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죠. 오늘은 2319원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쑥갓도 보시죠. 19.72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13.45톤 반입됐고요. 전일보다 6.2톤 정도 더 늘었습니다. 쑥갓 4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시죠. 19,678원입니다. 최고가는 21,200원, 최저가는 18,900원을 기록했네요. 전일 24,000원대였는데 오늘 19,000원대까지 시세는 좀 떨어졌습니다. 전일보다 4,569원 하락한 가격이네요.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또 확인해 봐야겠죠. 8월 27일이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29,384원이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가격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면서 한 반토막 정도 됐네요. 8월 29일 15,699원까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잡나 싶었는데 자, 9월 접어들면서 다시 좀 떨어지는 기간입니다. 19,678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버섯도 보겠습니다. 225.3톤 반입됐고요. 전일 202.3톤 반입이 됐습니다. 전일보다 23톤 정도 더 증가한 반입 물량이 되겠습니다. 느타리 버섯 2kg 상품 기준 평균가 6,056원, 최고가 8,000원, 최저가는 5,000원을 기록했네요.
네, 오늘 6,056원, 전일은 6,054원입니다. 뭐 큰 차이는 없지만 2원 정도 오늘이 더 상승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보시죠. 8월 28일 6,000원대가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6,500원대를 형성을 했었고 좀 떨어지면서 8월 30일 5,800원대까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다시 6,000원대로 회복했습니다. 6,05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표고버섯입니다. 31.65톤 들어왔네요. 전일 22.64톤 반입이 됐었고 전일보다 한 9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생표고버섯 8kg 상품 기준 평균가 48,083원, 최고가 68,000원, 최저가는 34,000원 기록했고요. 전일 57,63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지금 소폭 하락한 모습이네요. 2,680원 떨어지면서 48,083원에 낙찰됐습니다. 생표고버섯 8kg 상품 기준이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8월 27일 86,000원, 그리고 다음 날 바로 떨어졌고요. 그 이후부터도 소폭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격 보시죠. 68,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8월 9일 47,897원을 형성했었고요. 그 이후에 좀 크게 오르나 싶었습니다. 8월 19일 가격 67,600원까지 시세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다시 좀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나 26일 기점부터 하락폭이 좀 큰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48,083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76,000원, 평균가는 54,25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애호박입니다. 애호박 상황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애호박, 호박 물량부터 보시죠. 391.1톤 반입됐네요. 전일 323.6톤 반입이 됐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차이는 67.54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조선 애호박 20개 상품 기준 평균가 2716원, 최고가 24,000원, 최저가는 17,5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전일 16,590원이었는데 오늘 더 올랐습니다. 2만 원대까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일보다 4,126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29일 때 좀 떨어지면서 16,500원까지 시세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고요. 또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잡았는데 9월 1일 이후에 다시 좀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가격 24,000원까지 올랐네요. 네, 최근 30일 평균가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자, 8월 5일 가격이 35,541원으로 최근 한 달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좀 크게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자, 3만 원대 시세였던 애호박이 8월 14일 때 8,801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이후에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긴 했지만 그래도 낮은 시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6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땐 좀 상승하는 흐름이네요. 오늘 가격 2716원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조선 애호박 경기 양주시가 16,570원에 거래됐습니다. 강원 춘천시는 12,728원이고요. 네, 강원 화천군 9,857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최고가 26,500원으로 가장 높았네요. 평균가는 포천시가 가장 높습니다. 19,16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국 주요 시장 애호박 도매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궁금한데요.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화면을 보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평균 오늘 가격 21,600원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 19,400원을 기록했는데요. 한 2,200원 정도 오늘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서울부터 보시죠. 21,000원이고요. 부산, 대구가 2만 원, 광주 22,000원, 대전이 25,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3,000원, 2,000원, 2,000원부터 4,000원까지 좀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 대구 같은 경우만 지금 동일한 가격을 나타냈습니다. 자, 평년 가격과도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을 비교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년 31,117원이었는데요. 9,517원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 평균 가격 21,600원이고요. 다른 지역들도 보면 6,000원부터 지금 12,000원대까지 지금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 광주네요. 12,017원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전국 주요 시장 도매가 현황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경기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렸듯이 오늘 가락동에서 살펴볼 작물은요, 바로 추석 성수품 중에 하나인 애호박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가락동은요, 선선한 바람과 함께 붉은 노을이 지고 있는데요. 애호박 역시도 추석 성수품답게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을까요? 우리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야, 두 분 보니까 반갑지 않나요, 경매사님? 아주 반갑네요. 네, 보지도 않고 아주 반갑네요. 네. 아니, 어때 지금? 근데 금방 해가 졌어요. 붉은 노을이 가라동을 탁 덮었는데 이렇게 딱 그냥 노을 보면 어떻게 경매할 때 좀 마음이 싱숭생숭하나요? 아이, 경매할 때 노을이 안 지죠. 밤 그래요? 깜깜한 밤인데. 그러니까 노을 보고 경매 들어가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경매사님, 애호박이 이제 명절 분위기 제대로 타는 작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석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어떤 반입량이나 시세에 큰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 뭐 추석이 이제 얼마 안 남으니까 아무래도 애호박 같은 경우는 이제 반입량은 좀 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세도 뭐 좀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사실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그랬고요. 애호박이 좀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좀 명절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전반적으로 뭐 경매 분위기는 시원하게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추석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경매 분위기는 좀 매기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아무래도 좀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네, 좀 분위기가 좋다. 작년 이제 추석 때 이런 전주 좀 분위기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좀 어떤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작년도 추석 들어서는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제 단대목 들어서 조금 안 좋아졌을 뿐이지 뭐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 추석 성수기 말 그대로 지금부터가 시작인데 양이 좀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좀 늘어난 상황이에요? 지난주 대비해서 애호박이 늘어났고 양이 늘어났고 전년 대비해서도 양이 좀 제법 늘어났습니다. 전년에 뭐 똑같은 달자에 40톤이라면 어제 같은 경우는 한 60톤, 한 뭐 3분의 1 정도가 늘은 거죠. 네, 3분의 1 정도 좀 늘어났다. 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해도 좀 어떻게 양이 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작년보다 이제 늘어난 거죠. 예. 어느 정도 좀 차이를 보이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작년에 어제 같은 똑같은 날짜에 40톤이라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에는 60톤. 그러니까 좀 한 3분의 1 가량이 늘었다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40톤에서 한 60톤 가까이니까 한 20톤 가까이 좀 늘어난 한 상황이네요. 30% 정도 늘었습니다. 예. 네, 이게 좀 작년보다도 좀 작황 상태가 좀 좋아진 그런 영향도 있나요? 아니면 재배 그렇죠. 면적도 좀 늘어났죠? 재배 면적도 좀 일부 늘어났지만 이제 작년에 원체 그 고온이다 보니까 그 생육하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올해는 그래도 뭐 비가 오고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좀 작년보다 나았습니다. 예. 네, 작년보다 좀 나아진 상황 때문에 반입량은 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자, 경매 분위기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양이 늘어나면은 사실 좀 시세가 조금 하락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경매 분위기가 좋다고 하니까 시세 역시도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경락가 얼마 형성했는지 좀 콕 짚어주세요. 어제 같은 경우에 애호박 쓸만한 것들은 18,000원에서 26,000원 정도로 형성이 됐고 전년 똑같은 날짜에 보면은 이제 전년보다 조금 못합니다. 전년에는 22,000원에서 한 29,000원 정도 했는데 약간 좀 전년보다는 싸죠. 네. 회장님 지금 이제 앞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쓸만한 거는 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걸 특작견에 얘기하는 안 좋은 거는 시세가 어느 정도 좀 떨어졌어요? 안 좋은 거는 뭐 좋은 거는 좀 시세가 비싼 편인데 안 좋은 것들은 뭐 12,345 이 정도. 뭐 그래도 전주보다는 좀 가격이 오른 거죠. 네. 아무래도 좀 지난주 비교를 했어도 지금 뭐 가격 차이는 보이고 있는데 작년의 시세가 참 좋았단 말이죠. 엄청 좋았죠. 네, 좋았는데 일단은 지금 가장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반입량의 차이를 좀 보이고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죠. 경매사님 보시기에 작년에는 워낙 물량이 적었어요. 네, 맞습니다. 작황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가락동으로 반입되는 애호박 양도 현저히 좀 줄어든 게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어떤가 산집장에서 좀 볼 때는 이렇게 좀 양이 줄어들면서 시세가 높은 게 좋을까 아니면 올해처럼 이런 현상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수라주분들은 그 양이 많이 나오면서 그 적당한 가격이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선호하셔요. 왜냐하면 그 조금 나오고 비싼 거는 해봤자 크게 도움이 안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으로 양도 이제 많이 나오시는 게 훨씬 더 출하주분들한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가격만 높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예. 좀 올해처럼 양도 좀 늘어나고 좀 적정량이 좀 반입이 되면서 더불어서 시세까지 좀 적정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게 오히려 산지 입장에서는 더 낫다. 낫다고. 예. 지금 현 시세의 농가들의 그런 반응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 좀 해외박 값이 원체 좀 비싸다 보니까 작년만 못하니까 이제 조금 그 아쉬워하는 부분은 있는데 이제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좀 더 네. 출하주 분들께서는 좀 기대를 하고 계시죠. 계속 좀 오르지 않을까 하고. 네.
계속 기대를 하는 만큼 우리 경매사님이 그 기대에 좀 어떻게 만족을 시켜줄 수 있을까요?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명절입니다. 명절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명절 가격만큼은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비자도 좀 웃고 우리 그럼요. 농민도 웃을 수 있는 적정 가격이 좀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사실인데 적정 가격 뭐니 해도 또 좋은 품질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지금 애호박 들고 오셨는데 그 보면서 좀 품질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 회사님. 일단 뭐 네. 전반적으로 품질은 뭐 다 비교적 우수한 편이고요. 다만 그 호박이 자라는 생육 기간 동안 좀 고온 현상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세워서 좀 보여주세요. 아니요 배경은 아니고 이건 좋은 걸 갖고 온 거고요. 네네. 다만 이제 그 애호박 같은 경우에 기온이 높아지면 곰보라고 해서 막 우툴두툴하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일부 있고 전반적으로는 우수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우수하다. 지금 요 시기에 반입되는 뭐 품질은 크게 뭐 걱정할 부분은 없네요. 좀 제일 좋을 때죠. 예. 네, 제일 좋을 때, 딱 좋을 때 또 명절과 함께 지금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 사실 이른 추석입니다. 이 시기에 지금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사실 뭐 애호박 가격이 한동안 좀 너무 안 좋았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대목 좀 볼 수 있는 추석에 제시세 볼 수 있는 어떤 뭐 좋은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뭐 출하 전략도 좋고요. 네. 뭐 출하 전략이 따로 있나요? 그냥 평소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평소대로 이제 선별해 주시고 출하해 주시고. 다만 이제 그 추석 기간 동안에는 좀 물건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특품에 좀 아까우셔갖고 막 좀 빠지는 상품 같은 걸 한두 개 막 끼워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걸 하면 이제 특자 가격이 많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까우시더라도 선별을 철저히 하셔갖고 좋은 건 좋은 거대로 좀 빠지는 건 빠진 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선별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판매할 때 아주 최선을 다해서 좀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늘 반복하는 부분이 있지만 특히 이 시기에는 명절에 쓰이는 또 음식이기 때문에 더 각별한 선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경매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경매할 때 이제 상품들을 좀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작업들이 그냥 무작위로 그냥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어차피 이게 견본품 경매이기 때문에 이걸 다 까볼 수가 없습니다. 몰래대로 다 까보고 하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무작위로 저희가 아무나 까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 잘해오시고 그랬는데도 한 개가 안 좋은 개까지면 그게 시세가 안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다시피 골고루 비슷하게 품위를 이렇게 좀 선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평소에 잘하다가 어쩌다 정말 한 박스에 작은 거 하나 들어갔을 뿐인데 전체 시세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운 없다고 막 하실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 좀 꼼꼼히 선별 잘하셔서 노력한 만큼 제시세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우리 경매 분위기 어떻게 좀 변할지 좀 예상 좀 해주세요. 네. 이번 주에 비가 4일이나 잡혀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비 소식이죠? 수요일부터 토요일로 제가 봤는데 일단은 그렇게 비가 오게 되면은 긴 시간 동안 일조량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입량은 좀 많이 감소할 것 같고 그 반입량이 감소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세는 굉장히 좀 오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시세는 좀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 소식으로 인해서 시세 상승의 여지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아무쪼록요 지금 산지도 웃고 소비자 웃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가격대 경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매사님, 열심히 애호박 딱 들고 애호박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네. 애호박 화이팅!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호박 소식 좀 전해드렸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비 소식 때문에 가격의 상승의 여지까지 보여주셨는데 아무쪼록 철저한 선별로 좋은 시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애호박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채소 애호박 경매 상황까지 듣고 왔는데요. 사실 이 애호박 같은 경우는 명절에는 애호박 전으로도 많이 네. 먹고요. 평소에는 뭐 각종 찌개류 혹은 이제 볶음류의 그쵸. 조연 역할을 좀 톡톡히 네.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추석상은 물론이고요. 평소에도 좀 많이 그런 사용되는 식재료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애호박이요 칼륨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요 노폐물과 나트륨 등을 배출하는 음식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또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서요 위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뭐 소화기관이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가 먹기에도 참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소화기에 좋은 이 애호박을 곁들인 음식 함께 먹으면서 좀 건강하게 명절 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지금까지 오늘의 채소 애호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경락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무화과 보겠습니다. 오늘 33톤 정도 반입됐습니다. 전일 보시면 21.55톤 반입됐고요. 전일보다 11.48톤 물량 증가했습니다. 무화과 1kg 상품 기준 평균가 4,173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4,500원, 최저가 4,000원이었습니다. 전일 5,000원대였는데요. 오늘은 4,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980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8월 29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4,052원의 평균가 기록했고요. 이후에 좀 이틀 동안 상승 흐름 보였고 8월의 마지막 날 5,153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어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4,173원의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복숭아 보겠습니다. 오늘 550.1톤 반입됐고요. 전일 533.6톤 들어왔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16.57톤 증가했습니다. 복숭아 엘버트 품종입니다. 4.5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22,435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4,000원, 최저가 21,000원이었고요. 자, 전일 21,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22,0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전일보다 1,362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29일까지는 좀 하락세여서 29일 가격 보시면 23,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최고가였는데요. 이후 하루 만에 5,000원 정도가 더 붙었습니다. 30일 28,000원의 최고가까지 올랐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24,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자,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8월 13일이 가장 낮았네요. 16,000원대 기록했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8월 22일 보시면 23,450원으로 30일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가 기록했고요. 이후에 좀 하락하는 모습 보이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평균가 22,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3만 원 기록했고요. 이후에 상주시가 최고가 26,000원 기록했습니다. 자, 평균가 중에서는 상주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18,471원 기록했고요. 음성군이 그 뒤로 18,144원의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배도 보시겠습니다. 오늘 746.6톤 들어왔고요. 전일 보시면 262.6톤이었습니다. 물량차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483.9톤 물량 증가했습니다. 배 신고 품종입니다. 7.5kg 상품 기준 평균가 29,148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32,000원, 최저가 27,000원이었고요. 자, 평균가 전일 28,000원대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29,000원대, 전일보다 소폭 상승했네요. 281원 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8월 27일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45,000원 기록했었고요. 이후에 좀 급격하게 하락하는가 싶더니 28일 이후에는 좀 완만하게 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 보시면 32,000원 기록했었는데요. 이 가격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32,000원의 최고가입니다. 자,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보시죠. 자, 8월 26일 보시면 41,566원이었는데요. 이후에 이 가격 9월 초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29,000원대, 3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45,000원 기록했고요. 이후에 1,000원 차로 안성시가 44,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자, 평균가 중에서는 천안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26,532원 기록했고요. 이후에 안성시 역시 26,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 경락가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도 반입 물량부터 확인하시죠. 오늘 397.3톤 들어왔고요. 전일 344.2톤이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53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 샤인머스켓 보겠습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35,6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5,000원, 최저가 28,000원이었고요. 전일 31,000원대, 오늘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3만 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853원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8월 27일 4만 원의 최고가 기록했고요. 하루 만에 8천 원 정도가 빠졌습니다. 28일 가격 3만 2천 원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8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보시면 3만 5천 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자,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8월 5일이 30일 중에서 가장 낮았네요. 3만 원 아래였습니다. 29,577원이었고요. 이후에 보시면 3만 5천 원까지 올랐다가 이후에 좀 등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좀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평균가 보시면 3만 원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4만 원 기록했고요. 평균가 중에서는 영천시가 가장 높았네요. 29,221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캔베럴리 품종 보겠습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3,85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6,000원, 최저가 12,000원이었고요. 자, 전일 12,000원대, 자, 오늘은 13,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상승했죠. 921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27일 가격 보시면 18,000원까지 올랐었는데요. 이후에 좀 하락 흐름 이어졌습니다. 8월 29일 1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1,000원이 더 붙으면서 16,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자,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시겠습니다. 8월 9일이 30일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19,588원의 평균가였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2일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하지만 26일까지는 다시 소폭 상승 흐름, 26일 기점으로는 다시 평균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13,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19,000원을 기록했고요. 이후에 영동군과 화성시가 17,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가 중에서는 화성시가 가장 높았네요. 13,645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전국 주요 시장 포도 도매가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평균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17,000원 형성하고 있고요. 서울과 부산, 대전도 17,000원의 도매가 형성했습니다. 대구 16,000원, 광주 18,000원이었고요. 전국 평균가는 지금 어제보다는 200원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대전이 전일보다 1,000원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파란색 화살표입니다. 모두 하락했는데요. 평년 전국 평균가 보시면 18,407원이었는데 오늘 17,000원으로 평년보다 1,407원 하락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자, 서울이 많이 좀 하락했습니다. 서울의 평년가 보시면 21,183원이었는데요. 평년보다 3,183원 하락했습니다. 네. 자, 네, 이렇게 지금까지 오늘의 과일 포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뭐 요즘 포도하면 샤인머스켓을 또 빼놓을 수 없죠. 점점 나날이 갈수록 그렇습니다. 인기가 좋아지고 네. 있는데 지난해보다 생산량도 128%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또 올해 샤인머스켓을 구매하겠다는 소비자 비중도 80%나 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뭐 추석에 빛을 발하는 게 또 샤인머스켓만한 게 없죠. 네, 맞습니다. 자, 추석 선물로 이 샤인머스켓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요즘 농가에서는 추석 대목을 맞아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포도회 거창 지부장을 맡고 있는 최대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추석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바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바쁘신가요? 어떠세요? 예, 거창군에서는 샤인머스켓을 6년 전부터 재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엔 또 특히 더 바쁩니다. 많은 소비자들께서 알아주신 만큼 최상의 품질 좋은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샤인머스켓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지금 꾸준히 좀 확산을 하고 있는데요. 찾는 소비자가 많은 만큼 물량도 좀 받쳐줘야 하잖아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수급에 문제가 좀 없을까요? 어떤가요? 예, 올해는 이런 추석으로 인해서 잘 익은 포도만 골라서 수확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예. 뭐 또 인기가 높아진 만큼요. 시세에 대한 기대도 클 걸로 보이는데요. 올해 가격 좀 잘 받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인기가 높은 만큼 가격은 잘 받고 있는 편입니다. 네. 킬로그램당 15,000원에서 약 2만 원 내외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 예.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사실 마트에 가봐도 조금 비싸다 싶은 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한 송이만 해도 가격이 높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 샤인머스켓 한 송이 선물 세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선물 세트로 잘 나가는 구성이 따로 있나요? 예, 1인 가구나 소량 가족이 많고 가격대가 비싼 편이라서 소포장이 2kg대가 잘 나가고요. 또 4kg 포장도 가끔 출하되고 있습니다. 선물 세트는 알이 크고 좀 좋은 품질을 선호하는 편이잖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폭염 등으로 피해가 컸었는데 요즘 작황은 좀 어떤가요? 예, 원래 샤인머스켓 작황은 예년보다 폭염 기간이 짧고 또 날씨가 좋아서 품질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네. 자, 이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요 몇 년 새에 거의 포도계의 네. 왕에 좀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릴 만큼 좀 매력이 넘치는 과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거창에서 재배되고 있는 샤인머스켓의 매력을 좀 어필을 좀 해주시죠. 예, 거창 지역은 해발이 평균 200m가 넘는 중장간 지역입니다. 그래서 밤낮 일교차가 큰 관계로 당도가 상당히 높고 육질이 단단하고 아삭아삭하며 맛과 향이 아주 뛰어납니다. 특히 당도 18브릭스 이상만 엄선하여 출하하므로 믿고 맛있게 드셔도 좋습니다. 네, 당도 18브릭스라고 하면 정말 단 건데요. 이제 예. 추석을 앞두고 추석 선물 세트 뭘로 좀 준비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소비자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소비자분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농민의 정성이 가득 담긴 농산물, 특히 명품 거창 샤인머스켓 포도를 선택해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남은 추석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러니까요. 대목 기간이라 아마 기대를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준비 잘 하시고요. 오늘 전화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창 샤인머스켓 포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까지 좀 어필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좀 그럴게요.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가 좀 이른 추석이라 달라지는 점들이 좀 있는데요. 네. 추석 과일 선물 세트도 많이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과, 배를 대체하는 과일 세트로 방금 만나보셨던 샤인머스켓 그리고 머스크멜론을 넣은 프리미엄 과일 세트가 요즘 인기라고 합니다. 네, 정말 올 추석에는 포도 선물 세트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요. 가평군에서는요, 국내 육석 신품종이죠. 이 씨 없는 삼색 포도를 이 추석 대목에 맞춰서 출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농촌진흥청이 포도 명품화 사업으로 추진한 3개 품종을 접목한 건데요. 청향의 청색, 그리고 블랙스타, 또 스위트드림의 흑색, 레드드림의 홍색이 한 송이에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 과실 안에 씨도 없고요. 당도는 17에서 21브릭스 이상으로 높아서 소비자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아니, 되게 신기하네요. 지금 화면에도 나갔지만 청색도 함께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한 송이 안에 이제 네, 들어있다는 거죠. 정말 궁금한데 올 추석 명절에는요, 온 가족이 또 둘러 앉아서 과일 먹는 맛이 있잖아요. 네, 더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샤인머스켓은 물론이고 지금 방금 화면으로 보신 이 씨 없는 삼색 포도도 드시면서 좀 즐겁게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의 과일 포도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어서 축산물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주요 축산물 시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우 경락 두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2,690마리 들어왔었고요. 목요일에는 2,946마리였습니다. 목요일보다 많이 좀 하락했죠. 256마리가 줄어들었습니다. 한우 전국 경매 가격 보시겠습니다. 한우 평균 지육 100g 기준으로 금요일 가격 1,844원이었고요. 목요일은 1,880원이었습니다. 목요일보다 1.9% 하락한 가격이었고요. 거새우 지육 100g 기준 1,990원이었습니다. 목요일 가격 2,020원이었는데요. 목요일보다 1.5%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비거새우 보겠습니다. 지육 100g 기준 금요일 가격 1,233원에 거래됐고요. 목요일에는 1,439원이었습니다. 가격 많이 떨어졌죠? 14.3% 떨어졌습니다.
자, 이어서 유구 지육 100g 기준 금요일 가격 945원이었고요. 목요일에는 989원이었습니다. 목요일보다 4.4% 떨어진 가격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번엔 돼지 보겠습니다. 지육 킬로그램당 금요일 가격 4,518원에 거래됐습니다. 목요일은 4,621원이었고요. 목요일보다 2.2% 하락했습니다. 자, 탕박돈 지육 킬로그램당 금요일 가격 4,518원이었고요. 목요일 4,621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2% 하락했네요. 자, 이어서 닭 도매 가격도 보겠습니다. 달걀 특란 10개 기준입니다. 금요일 가격 1,082원에 거래됐고요. 목요일 1,071원이었습니다. 목요일에 비해서 1% 상승했네요. 육개 킬로그램당 금요일 가격 1,362원에 거래됐고요. 목요일에는 1,291원이었습니다. 목요일보다 5.5%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축산물 시황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수급 상황은 어떤지 전문가와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축산 전문가 농협축산유통부 이득규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뭐 또 이 명절하면 축산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먼저 알아볼게. 이 축산물에서 수급 대책이 필요한 추석 성수품으로 지금 어떤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볼까요? 예, 현재 농협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요 농축산물의 어떤 소비 확대, 공급 확대와 또 기상 악화 등에 따른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오는 9월 11일까지 농축산물 수급 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급 대책 품목 10가지 중에는 축산물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총 4가지 품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축산물 추석 성수품 중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소비되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소고기의 경우에는 불고기, 국거리 부위와 그리고 산종용 부위 등이 수요가 많으며 선물 세트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구이용 부위 중에 등심이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다짐 육과 수육용 삼겹살, 그리고 닭고기의 경우에는 백숙용 생닭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네, 뭐 지금 추석 성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추석을 기점으로요, 이 추석 성수품이 많이 또 소비되는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예, 추석을 기점으로 선물 세트의 경우에는 이제 배송 마감 등 그 사업 여건을 고려하면 2주 전부터 성수품의 어떤 그 소비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시점이죠. 그래서 한국 농수산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성수품의 구매 적기는 그 축산물의 경우에는 수요가 집중되는 그 추석 1, 2일 전보다는 그 추석 4일에서 6일 전이 가장 그 적합하다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네. 4일에서 6일 전에 축산물을 좀 구입하시는 게 좋다는 점 기억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이력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던데요. 이 내용을 좀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예, 정부에서 그 추석 명절에 대비해서 도축장, 식육 포장 처리업소, 그리고 식육 판매업소에 대한 축산물 이력제, 즉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그 특별 단속을 지난 8월 29일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9월 11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시도청,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 그리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자체 점검과 합동 점검이 병행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구를 한우로 또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그 둔갑 판매하는 이런 사례라든지 이력번호 게시 표시 사항이라든지 지형 신고 등 미준수 사례를 철저히 그 점검함으로써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이번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평소에도 소비자들은 믿고 먹을 수 있는 거에 되게 중요하게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네. 뭐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요. 또 추석상에 소비자들이 더더욱이나 좀 믿고 올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농협에서도 추석 대비 축산물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네, 저희 축산유통부에서는 그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저희 그 개통 그 축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8월 19일부터 그 축산물 안전관리 특별 상황실을 운영하여 전체 그 축산 사업장을 그 위생 안전 상황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통 내에 그 위생 안전 그 관련해서 한라인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신속한 어떤 대응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전 그 개통 축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 그 점검과 마찬가지로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 공판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판매장들을 불시 점검을 해가지고 식육 판매업이나 식육 그 포장 처리업에 대한 관련 준수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행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별 상황실은 9월 11일까지 그리고 특별 위생 점검은 9월 6일까지 저희들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추석 대비 축산물 수급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우에 대해서 짚어보겠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한우 수급 물량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 추석 대비해서 이제 추석 전 4주간의 그 한우 도축 물량은 거세우 출하 예정 물량이 늘어나서 작년에 이제 9만 5천 두보다는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거세우 출하 예정 물량과 더불어 암소 출하 또한 작년보다는 늘어서 그 한우고기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어떤 전망에 의하면 추석 전 성수기, 추석 전 그 2주간의 1등급 평균 도매 가격은 도축 마리수 증가로 인해서 작년도에는 킬로그램당 18,853원인 것보다는 조금 그 하락한 네. 18,100원에서 18,600원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한우 경매 상황은 어떤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욱 경매실장입니다. 네, 뭐 오랜만에 연락드리는 것 같아요. 뭐 추석을 앞두고 한우 경매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좀 유독 활기차 보이시는데요. 분위기 어땠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우값 상승으로 경매 목소리도 절로 흥이 납니다. 예. 네, 김욱 경매사님은 언제 연결해도 저희가 참 기분 좋아지는 그런 목소리인 것 그렇긴 같습니다. 하죠. 오늘 네. 또 경매값이 또 상승했다고 하시니까 더욱더 하이톤으로 지금 전화를 받아주시고 계십니다. 자, 지난주에는 추석 성수기를 맞이해서 토요일까지 경매가 진행됐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지난주 예. 한우 경매 어땠었나요? 예, 지난주 8월 26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공급량 확대를 위해 토요일도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7월 19일부터 23일 경매 대비 34.8% 증가한 총 16,769마리가 경매됐는데요. 한우 거세우는 33% 증가한 7,741도, 지육 1kg당 19,900원으로 497원 상승해서 한우 거세우 한 마리 기준 22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럼 이거 지난해 추석과 비교했을 때요, 어느 정도 지금 시세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지난해 추석은 9월 24일이었죠. 네. 지난해 9월 1일부터 10일까지 한우 거시어 평균값이 19,232원이었는데요. 올해 지난주 평균 가격 대비 668원 높은 가격이니까 한 마리당 30만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자, 이 한우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소비도 좀 잘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선물 세트 판매를 중심으로 한우 소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네. 추석은 9월 13일로 예년보다 빨라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고급 선물 세트 시장에서 과일의 일조량이 부족하면서 과일 품질이 저하되고 수산물도 마땅한 그 제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재해, 환경재해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한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한우는 좀 비싼 선물 세트잖아요. 그렇죠. 고급이죠. 네, 그래서 선뜻 막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선물 예. 세트로 인기가 좀 높아진 이유도 궁금하고요. 선물 세트로 예. 선호도가 높은 한우 등급이 좀 따로 있나요? 예, 원래 특이한 점은 한우값 상승과 김영란법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1등급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한우 거시어 1비 평균 가격이 19,483원으로 7월 평균 18,236원 대비 1,247원이나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비싼 1+1, 2+ 등급은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네, 자, 이 좋은 가격이 유지되면서 농가들의 기대도 그만큼 좀 커질 것 같은데요. 네. 출하 물량이 많을까요? 어떨까요?
예, 산지에 아직도 출하 대기 물량이 많이 있는데요. 농가에서는 추석 전에 출하를 원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최대한 출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음성 공판장에서는 8월 31일 토요일, 9월 7일 토요일도 경매를 실시해서 출하 적체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음성 공판장은 1일 900도 이상, 금액으로 75억 정도가 경매가 이루어지고 2019년 올해 전체 경매 금액 1조 돌파가 예상됩니다. 한우 농가 소득 정대를 위해서 김욱 경매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뭐 늘 노력하고 계시니까요. 제가 네. 다 든든합니다. 네. 네. 뭐 이번 추석에는 한우 선물 세트가 지속적으로 또 인기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럴 때 이 출하 농가에서 좀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주고 싶고 또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한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우에 대한 사랑은 신앙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한우를 계속해서 선택해 주실 수 있도록 한우 품질을 위해서 품질 높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우 농가 여러분들 응원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경매 목소리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와, 하겠습니다. 네. 네. 자, 912근 한우것이 투뿔에 512kg. 좋아요. 자, 돌려보고. 자, 65분 31,700원 낙찰. 한우 농가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네. 와, 네.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요가 딱 들리네요, 중간에. 그러니까요.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신앙심에 가깝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한우 맛 제가 믿습니다. 네, 한우 오늘 전화 농가에서도 연결 되게 기뻐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김국경 사장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이번에는요, 한우 알아봤고요. 돼지고기 수급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돼지고기 수급 물량 가격 어떻게 지금 예상되고 있나요? 예, 그 8월 23일까지의 돼지 도매 가격은 등급 판정 두수 증가로 지난해보다 하락한 킬로그램당 4,055원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등급 판정 두수는 사육 두수 증가로 지난해보다 많은 135만에서 138만 두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생산량은 7만 4천 톤으로 예상되며 9월 돼지 가격 예측은 킬로그램당 3,800원에서 4,000원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추석하면 전이 빠질 수 없죠. 전을 부치려면 달걀이 필수고요. 그렇죠, 네. 네. 추석 성수기 달걀 가격 동향은 지금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예, 지난 8월 달걀 생산성은 그 폭염 피해가 컸던 작년에 대비해서는 그 생산성이 크게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란율이 82.4%로 지난해 동월인 79.7%에 대비해서도 2.7%포인트가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6개월령 이상의 그 마리수도 함께 증가해서 달걀 생산량은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8월 23일까지의 달걀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10.6% 하락한 특란 10개 기준으로 915원인데요. 이러한 하락세는 9월까지 이어져서 지난해보다는 낮은 850원에서 1,000원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닭고기도 사실 성수품에 해당이 되는데 네. 닭고기 물량과 소비 어떨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나요? 예, 닭고기는 지난해 대비 사육 마리수 증가 7.9%가 증가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수급은 좀 원활한 그런 전망입니다. 네. 8월 생육 상황이 지난해보다 좋았으며 표본 농가의 어떤 조사 결과도 지난해 대비해서 폭염 일수도 적고 병아리의 그 품질 향상으로 생육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 9월에도 생산성은 양호할 것으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23일까지의 그 생계 유통 가격은 킬로그램당 1,206원으로 지난해 1,872원 대비해서는 큰 폭의 하락인 35.6%가 하락했습니다. 평년 가격인 1,498원 대비해서도 19.5%가 하락했습니다. 9월 생계 유통 가격은 도개 마리수 증가로 인해서 킬로그램당 1,000원에서 1,200원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축산물 수급 상황은 괜찮을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추석 대비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살펴볼까요? 예, 저희 농협은 그 추석 성수기의 그 축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서 개통 축산물 공판장에서는 그 성수기 휴무일 근무와
평일 도축 물량 확대를 통해서 평시보다 48%가 늘어난 38,500두를 저희들이 도축할 계획입니다. 네. 계란의 경우에는 한국 양계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그 50% 평시 공급 물량의 50%가 늘어난 물량을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이고요. 더불어서 저희들이 그 모구촌과 안심축산을 통해서는 그 다양한 선물 세트를 농협유통 그리고 하나로 유통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네,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계획도 좀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이 좀 있을까요? 예, 농협은 그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축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행사와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9월 5일부터 7일까지는 추석 맞이 한우 소비 촉진 행사가 전국 그 농축협 축산물 판매장에서 실시됩니다. 각종 구이용 부위와 불고기, 국거리를 15에서 25%의 할인된 가격으로 저희들이 판매를 할 예정이니 많은 이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서울광장에서도 추석 그 농수 특산물 장터와 강남구청에서는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그 한우 이외에도 제수용품과 여러 지역의 농축 특산물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잘 메모하셨다가 네. 꼭 좀 합리적으로 추석 성수품도 마련하시면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자, 뭐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추석 선물도 좀 변화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좀 이른 추석인데 아까 뭐 김욱 경매사님 전화 연결했을 때 한우 선물 세트가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셨잖아요. 축산물 관련 선물 세트나 소비에 좀 변화가 있나요?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보다 추석이 11일, 재작년에 비해서는 21일이 빠르면서 선물 세트에 대한 그 선호도도 많이 바뀔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 여름의 끝자락에 이렇게 걸쳐 있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냉장육 한우 선물 세트가 강세일 것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날이 더울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그 갈비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냉동 선물 세트는 소비가 좀 감소할 것으로 네.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추석 연휴가 주말을 포함해도 4일에 그쳐서 짧은 명절인 만큼 가격대가 높은 한우 선물 세트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이 같은 이유는 명절이 짧으면 그 고향에 가는 대신에 선물 세트로 마음을 전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돼지고기는 그 명절 선물 시장에는 아직 좀 존재감이 좀 미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그 양돈 업계에서는 참치나 통조림 햄 이런 어떤 중저가 선물 세트 시장을 공략해서 점차적으로 그 명절 선물 세트로서도 돼지고기도 괜찮다라는 어떤 인식을 늘려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선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추석 대비 축산물 수급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도 캔베럴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5,464원입니다. 네, 평균가 어제보다 39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고요. 느타리 버섯도 보시죠.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1,020원에 판매됐네요. 어제보다 21원 더 상승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시금치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7,597원입니다. 전일과 비교해보죠. 전일보다 276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 8,323원에 판매됐고요. 돼지 삼겹살 1,944원이었습니다. 돼지 목살은 1,886원에 판매됐고요. 마지막으로 닭고기 5,220원에 판매됐네요.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였습니다. 네, 뭐 추석을 맞아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뭐 농협에서는요, 국산 과채류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오늘 10월 20일까지 우리 농산물 매력 알리기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공모전에는요, 우리 농산물을 사랑하고 애정하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오이와 애호박, 가지, 풋고추, 또 파프리카, 토마토, 참외, 딸기 등 8가지 과채를 소재로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또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뭐 요리하거나 먹는 모습 그리고 재배나 유통 현장은 물론이고요. 이 농산물을 활용한 연출 사진과 동영상 등 8개 과체를 소재로 한 내용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산 농산물과 연관된 가치와 개인의 다양한 해석을 또 더하면 더 좋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가 신청과 접수와 같은 이 공모전에 관련된 그런 정보는요, 공식 홈페이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합니다. 수상자에게는 네. 최대 200만 원 와. 상당의 농촌사랑 상품권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우리 농산물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농협축산유통부 이득규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내일 이 시간에는요, 단호박과 단감 그리고 홍고추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힘든 월요일이었을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